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집 못 가고 있는 딸들 때문에 지금 586 아버님들이 비상에 걸려가지고 그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결혼 시장이 엉망이 된 이유가 2030 여성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는 주장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학자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보시는 자료가 뭐냐고 하면 한 7년 전쯤에 나왔던 자료이긴 합니다. 이제 주요 5개국,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스웨덴, 멕시코 이 5개 나라를 비교해 가지고 물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색깔이 4개인데 가장 밑에 있는 게 강물질주의자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5.06이 물질주의가 강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약물질주의자가 30.54. 그 다음에 약탈물질주의자가 11.72, 그리고 강탈물질주의자가 2.68이에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쳤을 때 14% 정도만 탈물질주의자고 나머지는 다 물질주의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은 강물질주의자 20.87, 약물질주의자 31.91밖에 안 나와요. 50% 정도 약간 넘는 수준이죠. 반면 약탈물질주의자는 28.81, 그리고 강탈물질주의자는 18.41입니다. 그러니까 48%가 탈물질주의자입니다. 이게 원래 저도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물질을 쫓기보다는 탈물질화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앞서간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여러 가지 어떤 고도 성장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먼저 앞서간 나라인데, 일본 경우를 보더라도 강물질주의자는 20.95예요. 그리고 약물질주의자는 32.10, 그리고 약탈물질주의자는 33.73, 그리고 9.22이 강탈물질주의자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복지라든가 이런 거 등등 사회 발전이 더욱더 멀리 좀 간 나라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보면 매우 특징적인 게 뭐냐면 강물질주의자가 고작 5.07밖에 안 돼요. 미국, 일본보다도 훨씬 적죠. 한국하고 비교하면 거의 11배 납니다. 11배. 그리고 약물질주의자가 43.61, 그리고 약탈물질주의자가 25.86, 그리고 강탈물질주의자가 25.46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고도 압축 성장 때문에 물질에 쫓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회학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고 하면 과거의 세대분들 같은 경우는 물질을 쫓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재테크 등등등 해가지고 이것이 성공한 것이 행복이라고 많이들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 세대들한테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결혼 시장이라든가 대한민국 전체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특히 결혼을 보면 사랑보다는 조건을 따지고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물질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2030 여성들한테 이게 가장 심해요. 우리나라 다른 세대보다 더욱더 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남들과 비교를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뒤떨어진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불행하게 느끼고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는 물론 많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의 사또리 세대 아시죠? 초식화, 초식남, 절식남, 그 다음에 이제 사또리가 나오는데 2010년대부터 얘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사또리라는 게 득도 세대죠. 욕망하지 않는 세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가 사실상 일본으로 본다면 역대 세대 중에서 가장 탈물질주의자가 많은 세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 보면 여기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20대의 70.5%가 이게 2014년도 기사인데요. 지금 나는 행복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거의 3분의 2가 넘어가죠. 70%면 10명 중에 7명이 행복하다고 답변했는데 이 결과치는 이런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최고치다. 최고치로 나왔답니다. 오히려 물질을 집착하지 않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예전에 서울대하고 이제 카카오에서 조사했을 때도 그때 당시 연구했었던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우리나라 2030 여성들이 물질을 쫓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행하고 물질을 안 쫓으면 안 쫓을수록 행복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를 뭘 들었냐고 하면 부탄의 예를 들었어요. 부탄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빈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본다면 가장 본인의 삶에 대해서 감을 느끼는 나라가 바로 부탄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면 대한민국 결혼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이미 한국의 미혼 남녀는 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남성은 국제 결혼을 선택했고 한국 여성은 비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제 한국 남성들은 뭐 믹타오나 이제 국제 결혼 선택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한국 여성의 비혼주의는요. 저는 뻥이라고 봅니다. 뻥. 특히 30대가 하는 말은 들을 가치도 없고요. 20대들도 비혼주의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20대는 좀 그나마 좀 들어줄 만은 한데 근데 그들이 항상 단서는 하나 있어요. 단서가 뭐냐?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비혼주의자인 분들도 물론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비혼주의자가 아니죠. 비혼주의면 아무리 왕자님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결혼 안 해야지. 결혼은 여자가 손해니까. 그런데 보면 이런 말을 꽤 많이 하거든요. 특히 30대 비혼주의자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야기 다 하고 거의 다 안 빠지고 이야기합니다. 뻥이죠. 이 자체가 뻥이라는 증거예요. 이런 단서라는 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면 왕자이거나 정말 잘난 존잘, 알파, 하여튼 그런 왕장님이거나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 외모가 화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공주처럼 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가 나한테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뭐 결혼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어중간한 그냥 베타남이라고 한다면 그냥 혼자 살겠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상위 1에서 90% 여자는 상위 1에서 20% 남자들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지나친 하이퍼감이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이퍼감이가 심해진 게 저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물질주의 때문에 그래요. 물질주의.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설픈 남자를 만나면 본인의 그 물질주의에 대한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어중간한 사람 만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럴 바에는 그냥 결혼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 주로 30대에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는 여성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여성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는 25살 전후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때가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성의 나이가 30만 접어들면 여성의 가치는 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35 넘어가면 그 가치는 정말 너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 본인들 스스로 결혼 정년기가 뭐 30에서 34시다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정신 딸딸이 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여성이 뭐 좋은 직업, 뭐 공무원, 교사 뭐 이런 것도 물론 좋긴 좋지만 나이가 많이 들면 의미가 없다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 그나마 20대 후반 때까지 30이 넘기 전까지는 그런 좋은 직업들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 중에서 30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교사고 공무원이고 뭐 대기업에 다닌다고 본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난다? 그 자체가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야. 그냥 30살 넘으신 여성들은요. 그냥 동지론 가셔야 빨리빨리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이쁘다든가 특별히 돈을 많이 모았다든가 뭐 전문직 정도 클래스 아니면 나머지 사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출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30 뭐 둘 셋에 결혼하면 바로 또 애를 가진다는 장담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35 넘어서 애를 낳으면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제발 이런 가치에 대해서 직업의 가치보다 여자에게 중요한 거는 나이입니다. 나이. 제발 이거를 좀 객관화를 하시면 좋지 않겠냐. 그리 생각되는데 지금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 개판으로 가는 이유가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처음 듣는 용어를 쓰셔가지고 한번 겹쳐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택의 자유.
삶의 자유가 없고 갑질, 간섭이 매우 심한 한국의 국민성, 생애 선택 자유 지수가 0.25%로 거의 세계 꼴찌의 한국, 부모의 간섭이 매우 심한 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전문 분야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다가 이걸 하게 됐는데 생애 선택 자유 지수라는 걸 제가 처음 들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유엔에서 세계 행복 지수에서 언급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직업 활동뿐만 아니라 진로, 인생 방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거라고 하고요.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유엔에서 발표한 거를 따르면 우리나라 그 생애 선택 자유 지수 0.33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기사를 보다 보니까 2023년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게 0.25로 나오더라고요. 0.25.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낮은 건데, 즉 보면 생애 선택 자유 지수는 자신의 삶을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하느냐를 측정하는 지수이고, 날라리는 생애 선택 자유 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즉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의 직업, 방향 이런 거를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부모들의 간섭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택 자유 지수, 생애 선택 자유 지수가 내려가는 거고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이 지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요게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스위스, 덴마크, 미국,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훨씬 높습니다. 본인의 삶의 결정을 본인들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댓글 쓰신 분이 지적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간섭이 심하고 부모들 간섭도 많고 이런 나라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변에 노처녀 노총각들 엄청 많고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결혼할 기회가 있었지만 부모나 이성의 부모가 교제를 반대하고 결혼 반대를 해서 결국 결혼을 못하고 노총각, 노처녀가 된 사람들 진짜 숱하게 봤습니다. 저도 이 경우 주변에 많아요. 네, 이 경우 많습니다. 터키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한국 남자가 터키에 가서 여자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남자에게 학력, 소득, 재산, 사는 곳, 나이, 직업 이런 거 일체 물어보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586 아버님들은 이거 다 따지는데 학력, 소득, 재산, 사는 곳, 나이, 시댁 부모님들 재산, 시댁 부모님들 직업, 시댁 부모님들 노후 준비 다 물어보는데 터키는 하나도 안 물어봤다. 그거를 비교하시는 거네요. 자, 외국은 20살만 넘으면 독립하고 자식이 무슨 선택을 하든 간섭하지 않고 존중해 준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한국인들은 생각의 폭이 좁다고 말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 짜증나는 게 왜 한국에 살아? 몇 살이야? 너의 부모님이 걱정 안 하니?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 안 했니? 이런 질문을 한국인 누구나 똑같이 해서 짜증난답니다. 저도 이런 거 말한 유튜브 영상들 많이 봤어요. 외국인들 이 질문 거의 다 봤는데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야 다른 거죠. 정서가.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자식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자식의 뜻에 따라 자주적으로 살고 그러는 게 당연하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가족 간 칼부림 50% 증가. 부모는 자식이 부모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자식은 부모가 남들처럼 지원 안 해준다고 칼부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지면 핏줄을 한 운명체로 보고 가족 살해, 동반 자살이 매우 흔한 나라입니다. 제사로 핏줄 연결을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걸 감사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 문화죠. 집단주의 문화. 그리고 주변의 어떤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문화를 오히려 탈피하고 자주적인 어떤 삶을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 스스로 지는 게, 그게 여기도 보면 행복지수, 성의 선택 자유지수랑 보면 순위가 보면 비례관계에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의 선택, 사회적인 선택.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회적인 선택이라는 건 뭡니까? 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때가 되면 20살이 넘으면 취업을 해야 되고 30쯤에는 남자는 예를 들면 결혼해야 되고 뭐 그 이후에는 애를 낳아야 되고 이런 캐스트가 있잖아요. 이런 캐스트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